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16페이지, 12페이지죠. 자, 함수의 극한이라는 친구를 이제 들어갈 텐데, 자, 거기 1, 함수의 수령, 요런 단원 제목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이 목차 설명, 촬영은 안 했지만, 목차 설명할 때 제가 설명했던 개념인데, 우리 일단 이 극한이라는 친구는 두 단어를 배워요. 극한이라는 단어는 수령이다. 그다음에 발산이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반대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수령과 발산 해갖고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돼요. 저기 뭔데요, 선생님? 저기 결론이에요. 극한이라는 친구, 자, 극한 리미트라고 있다가 배울 텐데 그 친구를 계산을 합니다. 극한을 계산을 하고 나면 결과가 수렴이라는 건 하나의 일정값을 갖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산 일정값을 갖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거기 1, 함수의 수렴. 자, y는/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x값이요. a라고 딱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당연히 x 자리에다 a 대입해갖고 함수값을 구하자. 그런데 이 x값이요. 하나의 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상황을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수학적으로 실제 x값이 특정 수에 가까워질 때 그때 이 함수의 함수값은 누구에 가까워질 거냐. 자, 그게 이제 표현된 문장입니다.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이에 따라 fx가 어떤 수에 가까워질 거냐. 자, 그거를 x 화살표 a 한 다음에 fx 화살표 네모 이렇게 표현해 놨던데요. 자, 이게 바로 극한입니다 했는데 요거까지는 뭐 모르셔도 되겠고 밑으로 내려가서 회색 박스. 자, x 화살표 a. 자, 요거 읽는 방법, 요거 선생님 목차에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뭐라고요? x 값이 a로 한없이 가까워져 간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x 값이요. 화살표 a라는 것은 x 값이 a라는 친구에 한없이 가까워져 간다. 그렇죠? 그래서 읽을 때는 x가 a로 갈 때 이렇게 읽어요.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발로 읽어. x가 a로 갈 때 함수의 수렴 해갖고 발로 읽어. 함수의 fx에서 x값이 a가 아니면서 즉 a라는 값 자체를 갖지는 못해요. 근데 a 값에 한없이 가까워져 가요. 그때 fx 값이 일정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자, 우리가 x가 다가가는데 y 값이, fx가 y죠. 함수의 y 값이 특정 일정 값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 함수의 fx는 알파에 뭐한다?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때 이 알파 값을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극한값 극한 이렇게 이야기하며 기호로는 다음처럼 나타낼 거야 해갖고 중력값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친구는요, 함수에서 뭔가를 배워요. 함수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죠? x와 y 사이의 관계. 이거 y예요. 자, 아직도 이게 y가 안 보이시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랑 이거 같은 거예요. y나 fx나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공부할 때 함수 단원에서는 x 값이 정해져요. 자, 정해지면 우리가 식에다 넣죠. 넣으면 무슨 값이 나오죠? y 값이 정해져요. 그래서 x, y 중에 한 개를 주고 다른 하나를 구하세요. 이런 스타일로 함수 문제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선생님 그거 말고 뭐 a 구하세요, b 구하세요. 그거는 함수식을 구하세요잖아요. 그래서 함수식에 모르는 걸 구하세요는 x, y 값 고정된 걸 줘요. 그러면 함수식에 모르는 거 a라든가 b라든가 c라든가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어찌됐건 지금까지 함수에서는 x가 값이 고정되면 y가 어떤 값으로 고정됩니다.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에 보는 거냐? 자, 고정값이 아니라 어떤 값 a라는 친구에 점점 x값이 다가가는 거예요. 점점 x가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갈 때 그때 y 값의 상태
이 y값이요 일정한 값에 다가갈 거냐 아니면 다가가지 않을 거냐. 자, 다가갈 거냐 뭐 수렴 일정 값이 될 거냐 자 일정 값이 안 될 거냐 뭐 발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단어 익숙해지셔요. 수렴 발산 수렴 발산. 극한에서는 극한값이라는 친구는 수렴할 거냐 발산할 거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딱 두 가지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기호화하면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표현을 기호화하면 자, 점점 x가 a라는 값에 다가가요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lim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요걸 읽을 때 우리가 limit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서 보시면 it를 빼주시면 돼요. 극한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lim 해놓고 밑에다가요 x라는 변수가 a라는 값에 다가가요를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됐죠? 요거까지. 자, 이렇게 해놓고 요 뒤에는 뭐를 적을 거냐? 이 뒤에는 바로 여러분들 함수식 즉 y를 이렇게 적어주십니다. 그래서 x가 a로 다가갈 때 fx라는 값, 이 친구가 바로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fx의 극한입니다. x가 a로 갈 때 fx라는 친구의 극한값 요거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극한값이요 일정하면 뭐한다? 두 글자 수렴한다 얘기합니다. 자, 이쪽에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 자, 함수의 극한이란 요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보기 보시면 x축에 적혀있는 문자는 누구예요? a예요. y축에 적혀있는 문자는 누구예요? 알파예요. 이것도 헷갈려 하시면 뭐 이제 좀 감이 떨어진 거죠. 눈도 떨어져, 감도 떨어져. 집중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축에 있는 건 a고요. y축에 있는 건 알파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 지금 보면 y는 fx 그래프가 쫙 그려진 거예요. 누가 그려져 있다고요? y는 fx라는 함수 그래프가 있었대. 좋아. 함수 그래프가 있었는데 요 함수 그래프 위에 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대. 무슨 생각을 해본대? 자, 이 점에 원래 x 좌표는 a거든. 이 점에 x 좌표가 a야. 오케이? 자, 그때 y 좌표 이 점에 y 좌표는 알파거든. y 좌표는 알파야. 근데 극한에서는 a 대입해서 알파 구합시다. 요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점점 x 값이요 a로 다가온대요. 자, a로 다가온대요. 이쪽에 있던 x들이 점점 a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x 값들이 점점 a로 다가와요. 이렇게 다가온대요. 다가올 때 x 값이 a에 다가갈 때 그때 함수가 y 값은 어떻게 돼? 자, 함수 지금 보시면 x 값이 다가간다는 건 사실은 요 그래프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렇게 타고 간다는 거예요. 점점 x가 다가가면 그래프에 있는 요 y 값들은 점점 요 하얀색 즉 알파라는 저 값을 향해서 점점 뭐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타고 다가오는 거예요. 자, x 값이 이렇게 a로 다가갈 때 극한값에 해당하는 저 알파라는 친구로 수렴합니다는 무슨 의미다? 그래프를 타고 y값은 저렇게 알파라는 지점으로 다가갑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극한이다. 즉 뭐 하는 거냐? 목표 지점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다는 거야? 목표 지점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목표 지점을 알아야 돼요?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수식이 주어진 거예요. 너가 모르는 수식이에요. 1차 함수도 아니고 2차 함수도 아니고 모르는 놈이야. 여러분들 2차까지는 배웠으니까 그래프 모양을 알잖아요. 근데 3차 혹시 아시나요? 3차 함수 그래프? 잘 몰라요. 맞죠? 그럼 도대체 3차 함수 그래프라는 친구를 내가 그리고 싶으면 그죠? 그리고 싶으면 뭐를 생각해야 되냐?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x값이 계속 커졌을 때 어떤 상태이고 x값이 점점 마이너스 쪽으로 커졌을 때 어떤 상태이고 이걸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중간 지점들
즉 모든 점을 다 대입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지점들의 값들이 어떤 x의 상태에 대한 y 값의 상태, 요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예측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극한이라는 개념이다. 자, 한번 찾죠. 자, 거기 바로 2번 봅시다. 바로 2번. 자, 상수 함수. 자, 상수 함수. 요거는 뭐 굳이 여기다 적을 필요 없어요. 자, 실제 우리 함수의 극한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x 값이 a로 다가갈 때 y 값이 일정하게 될 거냐, 이거 찾는 건데, 자, 그럼 방금 그래프 타고 가면서 찾았잖아요, 극한 값을. 그래서 그럼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상수함수면, 자, 상수함수면 어떨 거냐, 그거까지 괄호 2번에 적어놓은 거예요. 자, 상수함수 fx가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든 x 값에 대해서 함수 값이 항상 c이고 a 값의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들어갈 때 fx는 결국에는 무슨 값을 갖는다? c라는 y 값을 갖는다. 상수함수에서는 그러니까 극한을 해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지금 이거 괄호 2번은 중요하잖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기다 박아놨는지 저는 솔직히 좀 그렇다. 그래서 괄호 2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자, 올해 교재가 유독 그 편제가 엉망진창이었죠. 우리 앞에 문제집을 풀면서도 확인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이 수업할 예정이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기는 할 건데, 교재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샤프로 이렇게 그으세요. X자 말고 그냥 선 하나 이렇게 그어버려요. 읽을 때 그거 빼고 읽어라. 알겠죠? 뭘 빼고 읽어라? 그거 빼고 읽어라. 그거 빼고 읽으셔도 돼요. 우리 기본서 공부할 때 그거 빼고 읽으세요. 빼고 읽고 그렇게 해서 전체 흐름을 다 잡으신 다음에 어차피 문제를 푸는 와중에 그 부분들이 뭐야? 채워질 거예요. 알죠? 그래서 그건 기본서에서 읽으면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괄호 2번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놔주세요. 내가 요거 함수 수렴 출발에는 괄호 2번은 읽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참고로 갑니다. 빨리빨리 쫓아오세요. 정신 차리시고. 리미트. 자, LIM이라는 친구는 극한을 뜻하는 리미트의 약자이며 리미트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자, x값이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한없이 작아진다면, 자,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진다면, 한없이 커져? 한없이 작아져?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지? 자, 일단 기호 하나를 배우셔야 되는데, 거기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호가 나와 있느냐? 자, 한없이 커집니다 라는 기호예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선생님이 문자 설명하려고 잠깐 설명드렸지만 무한대라는 친구입니다. 네. 무한히 커집니다. 점점 커지는 값이. 이제 멈추지 않고 커지는 값. 오케이? 그럼 한없이 작아집니다는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자, 작아집니다를 따르기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한글로는 작아집니다인데, 우리가 수학에서 지금 한없이 커집니다가 양의 방향으로 커지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한없이 작아집니다를 음의 방향으로 작아집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음의 방향으로 한없이 커집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회색 박스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요때도 우리가 극한이라는 식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가 바로 사실, 자, 플러스 무한대로 x가 간다는 거는 이렇게 간다는 거. 이쪽으로 간다는 거. 즉, 그래프의 이쪽 방향이 지금 오른쪽 끝이 점점 커질 거냐, 점점 작아질 거냐, 아니면 어떤 일정 값에 가까워질 거냐.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그래프 모양을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극한은요, 그래프 모양을 잡기 위한 토대가 된다. 배경지식이죠. 배경지식. 완벽하게 다 알아낼 수는 없어요. 더 배우셔야 돼요. 극한만 갖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요건 오바예요. 알겠지? 근데 극한을 이용해야 그래프의 일부분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왜 필요해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는 건 이쪽 마이너스 파트로 무한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왼쪽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 값이 작아질 건지, 좀 멈추지 않고 계속 작아질 건지, 그럼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니면 일정한 값에 수렴할 건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친구도 점점 커질 거지. 이런 뭐를 잡을 수 있다? 개형을 잡을 수 있다. 자, 그래프가 점점 커질지 이렇게 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일정 값에 멈출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점점 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도 y값도 점점 작아질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겠고, 즉 우리가요 실제 이 마이너스 무한대의 극한이나 플러스 무한대의 극한은요 양쪽 끝이요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갈 거야, 아니면 직진할 거야, 뭐 일정 값에 가까워질 거야, 아니면 점점 작아질 거야, 뭐 이런 거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알아들으셨죠? 대충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거기 괄호 1번 보겠습니다. 괄호 1번. 함수 fx에서 x값이 한없이 커질 때, 즉 x가 무한대로 갈 때 라고 표현합니다. fx 값이 일정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렴한다라고 하고요. 이거 왜 적었을까요? 수렴한다라고 하고요. 자, 수렴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무한대로 가는데 수렴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적었는데 수렴하면 알파라고 적겠다. 그렇답니다. 그냥 리미트 기호의 밑에 쪽에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갑니다만 바뀐 거죠. 수렴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거. 함수 fx에서 x가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뭘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때 fx라는 값이 역시 일정해지면 역시 뭐 수렴한다고 한다. 거기 설명. 기호 무한대는 기호 여기 우리 메비우스의 띠를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팔자를 높여놓은 친구는 무한대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x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자, 설명을 했는데요. 설명 들으셨죠? 설명 들었는데 방금 설명들은 회색 박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버리세요. 쓸모없어요. 자, 선생님 얘기했어요. 이거 왜 선생님이 샤프로 이렇게 한 줄만 긋게 했을까요? 나중에 눈으로 이렇게 보기는 할 거예요. 보기는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역적인 내용이죠. 쓸데기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이 좀 책에 많아요. 한두 개여야지 뭐 선생님이 어떻게 할 텐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도 이 교재가 처음 사용하는 교재거든요. 옛날 교재보다 옛날 교재 짜증게 했는데 짜증기를 이상하게 해줬어요. 그래갖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서 날려버리기 하겠습니다. 자, 거기 13페이지 1번.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나는 극한도 이제 리미트라는 기호도 방금 배웠는데 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해?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을 하실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지? 하실 텐데요. 자, 선생님 베이스를 잡아드릴게요. 자,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요 배운 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세분화하면 세 가지. 자, 함수라는 친구에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렴, 발산, 이렇게 수렴, 발산 요거를 배웠어요. 그 다음 기호, 리미트 x가 a로 갑니다. 요거까지 배우십니다. 몇 개 배웠어요? 3개. 그거 빼놓고 배운 건 없어요. 됐어요? 기억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수렴, 발산, 리미트 기호 사용하는 거. 요거까지만 배우신 거예요. 됐죠? 배우셨고, 이 배우는 목적은 뭐라고요?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알겠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극한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그래프가 완성된대요? 아니라고 그랬죠. 원래 목적은 극한을 통해서 미지의 fx라는 식을 보고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기 위함인데 극한만 갖고 그래프는 못 그려요. 극한은 그래프의 일부분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는요 거꾸로 합니다. 뭐 한다고요? 거꾸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함수 그래프들 배웠죠? 그렇죠? 배운 그래프들을 통해서 역으로 극한의 개념을 익히게 합니다. 원래 목표는 극한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자. 이게 목표지만 그렇게 배우려고 하면 극한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알아두셨나요? 그래서 문제 1번이 뭐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값을 여러분들 구하세요. 여기 문제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니 그러면 자 매번 내가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내가 모르는 그래프 나오면 어떡해?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자 그래서 선생님 배경 지식 설명합니다. 뭔데요? 우리요 이 극한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중이지만 뒷페이지까지 배워야 알지만 미리 알고 계세요. 극한 리미트 문제들은요 리미트 문제들은 풀이 순서가 있어요. 해결 순서가 있어요. 해결 순서가 있어요. 선생님 무슨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자 함수의 극한을 풀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즉 순서대로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어진 fx라는 식이 내가 알고 있는 식이야. 그래프를. 그럼 뭐 어떻게 해서 극한을 풀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요. 그래프로 푼다요. 첫 번째 적용해보는 자 그런데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식이 fx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fx가 주어졌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그런 친구가 주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느냐? 극한 계산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렇죠? 즉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 배울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자 극한 계산을 할 건데 자 극한 계산은요 매번 다 계산한다가 아니에요. 계산해야 되는 놈도 있고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는 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한 계산은 자 정형과 부정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형 뭐냐? 정해진 형태. 부정형 아직 값이 정해지지 않은 형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해진 형태, 정해지지 않은 형태. 알겠죠? 즉 여러분들 극한을 계산할 텐데 만약에 얘는 그냥 문으로만 딱 봐도 극한 값이 정해진 형태야. 그럼 계산할 필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은 암기해서 풀어요. 즉 값을 외워서 푸는 거예요. 이거 값이 이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누구만 계산해 보는 거예요. 누구만. 값이 정해지지 않은 거.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친구들. 자, 부정. 정해지지 않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친구들만 우리가 계산을 들어갑니다. 계산을 들어가서 극한값을 해결할게요. 자, 여기 극한값 해결 원리예요. 자, 원리 머릿속에다 집어넣을게요. 자, 극한 문제. 우리가 리미트 문제, 리미트 fx를 구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fx를 보고 뭐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그래프 그릴 수 있는지 확인한다.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그냥 극한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면 계산으로 넘어가요. 계산으로 넘어갔다고 무조건 다 막 연필 막 대갖고 계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값이 고정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외워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값이 고정되지 않은 친구들, 얘네들만 별도로 극한값 계산을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시고 그러면 저거에 맞춰갖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방금 몇 개 안 배웠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거기 있는 1번 문제는요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왜 그 문제가 출제됐는지 선생님이 방금 설명드린 거나 다름없죠. 한번 그래프 그릴 수 있는지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프 내가 그릴 수 있나? 거기 1번에 첫 번째 친구. 자, fx라는 친구 보세요. fx 누구예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그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갖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되겠다. 선생님 이차함수 그래프 안 그려줘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차함수 그래프를 거기 답안지처럼 딱 그린 다음에 x가 2로 다가갈 때 우리는 뭐 구하고 있는 거야? y 값이 어떻게 되냐? 이거 보는 거야. 자, 극한값이라는 친구는 누구 값? y 값. 극한값은 무슨 값? y 값. 근데 이거는요, 제가 함수 가르칠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실제로 함수에서는요, x 값이라고 표현된 거 빼놓고는 전부 다 무슨 값일까요? 값이라는 말 붙어도 다 y 값이에요. 다 y 값. 알겠죠? 최대값, 최소값, 전부 다 y 값이에요. 극한값. 무슨 값이라고 붙어 있는데 x 값이라는 말 없어. 그러니까 x라는 표현이 없어. 그럼 전부 y 값이에요. 그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은 이렇게 여러분들 구현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면서도 그래요. 이거 내가 매번 그려야 될까? 당연히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 요령을 설명해 드려요. 자, 2번. 자, 2번에 나와 있는 그래프 내가 그릴 줄 아나요? 이거 무슨 함수예요? 분수함수죠. 분수함수인데 안 배운 분수함수예요. 왜요? 차수가? 그쵸, 분자의 차수가 높죠. 우리가 배웠던 유리함수는요, 분자 분모가 몇 차인 것까지 배우셨어요? 1차. 분자 분모 둘 다 1차인 것까지만 배우셨어요. 그럼 선생님, 2차인 얘는 제가 못 그리겠는데요? 이러실 거 아니에요? 못 그리겠는데요? 그럼 이건 뭐죠? 이거 어떻게 그래프 그려서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번에 나와 있는 친구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런 분수함수를 못 그리는데, 자, 요게요, 분수함수는 분수함수인데요, 요것도 특수한 분수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려라 이렇게 쉽지 않아요. 선생님 뭐가 특수한데요? 잘 보세요. 이 위에 거 인수분해가 돼요. 이 친구가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그러는데, 요게 x-2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쵸? 분자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분모랑 뭐 할 수 있게 돼요? 분모랑 약분을 할 수 있게 돼요. 약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분수함수, 분모 x 있으니까 분수함수처럼 보이지만, 근데 분수들은 무조건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계산을 해주게 되면 약분이 되면서 결국 이 식은 리미트 x가 누구로 갈 때? 2로 갈 때 x 플러스 2라는 친구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랑 같다가 아니에요. 집중하세요. 아우, 둘 다 졸면 어떡해요. 이런 식이더라. 진짜. 자, 그래서 같다가 아니라 비슷해. 왜 비슷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비슷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같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안 같으냐? 이렇게 써놓으면요, 분모는 0일 수 있나요? 없어요. 요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즉 이거랑 그냥 이 다항함수랑 이 분수함수랑 다른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선생님 어떻게 달라요? 자, 그래프 자체는 그냥 직선이에요. 그래프 자체는 기울기 1이고 y절편 얼마인? 2인 직선이거든요. y절편이 2, 기울기는 1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직선은 직선인데, 자, 중간에 분모에 해당하는 친구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일 때가 끊어져요. 이렇게 x값 2에서 구멍이 뻥 뚫린 직선이에요. 뻥 뚫린 직선. 알겠죠? 아하, 자, 그래프 하나 배우신 거예요? 새로운 함수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신 거예요, 지금? 너는 졸고 있지만 나는 가르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너 이거 못 그리면 못 푸는 거예요. 왜요? 극한 문제의 풀이 순서가 뭐라고요?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건 그려서 푼다예요. 즉, 내가 가르쳐 준 그래프들은 못 그리면 푼다, 못 푼다? 못 푼다 돼버리는 거예요. 못 푼다.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못 풀면 뭐 해야 돼? 더 어려운 걸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계산까지 넘어가야 돼. 남들은 답 적고 있는데 나는 계산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야.
엄청 힘들겠지? 지금 어떻게 긴장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문제 1번에 1번, 2번 얘네는 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긴장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다 그래프 그리는 방법 다 듣고 어떻게든지 머릿속에 쑤셔놓고 지금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빈 공간 생기시면 지금 말하는 거 선생님이 열심히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요 교재 구성상 어렵게 느껴질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중간에 이제 졸기까지 하면 그 중간중간에 이제 안 들은 부분까지 생기면 그럼 그냥 극한 날아가는 거야. 극한이 제일 쉬운 거죠. 요번 책에서 제일 쉬운 게 극한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 그림만 하나 배웠다. 그래서 요거는 분수함수긴 분수함수인데 다행히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분수함수고 다음 함수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자 3번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배웠던 분수함수죠. 그렇죠? 유리함수. 자 3번에 나와 있는 지금은 우리가 배웠던 유리함수입니다. 자 고1 때 배워갖고 선생님이 희미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젊었을 때 배웠고 희미하실 텐데 자 일단은 이 유리함수는 간단히만 적습니다. 간단히. 자 딱 분수 형태를 봤을 때 가분수냐 보시고 가분수는 무슨 분수 형태로 바꿔야 돼요? 대분수 형태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 대분수 형태를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부르죠? 분수함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준형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뭐를 찾아서 자 선생님 가르칠 때는 점근선들을 갖다가 십자가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가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찾으신 다음에 1사분면 3사분면 쌍곡선인지 2사분면 4사분면 쌍곡선인지 그렇죠? 요렇게 그을지 요렇게 그을지 그거를 십자가부터 찾으시면 이 친구부터 찾으세요. 그림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십자가는 어떻게 찾나요? 점근선은 자 분모 0되는 값 그 다음에 대분수로 바꿨을 때 맨 뒤에 있는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 더하기 빼기 붙어있는 친구 그 친구입니다. 선생님 굳이 여기다가 그거까지 안 적어도 되겠죠? 집에 가서 수고하시고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극한을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자 3번의 극한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요 녀석의 극한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무한대로 가요. 이걸 그려보면 이미 가분수고요. 분모 0되는 값 요게 점근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더해주고 빼진 거 이 친구가 y 점근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근선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3하고 y는 0이 점근선이에요. 제가 이렇게만 표시할게요. 점근선 줄여고 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간이 없어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 0 해놓고 자 x가 마이너스 3 여기라고 합시다. x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는 0 그대로 x축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가 양수예요. 그럼 몇 사분면 몇 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십자가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 대충 그리시면 돼요. 곡선인데 뭐 어떻게 그려? 자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요. 자 그때 이제 리미트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요. 플러스 무한대로 즉 이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x 값이 이렇게 가요. 그때 y 값은요. 자 그래프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프를 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긴 가요. 계속 가긴 가요. 계속 가긴 가는데 자 여러분들 y 값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이 그래프를 타고 가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의 y 값들의 움직임을 예상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 값의 움직임은 y축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원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0으로 가고 있는데 0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0 자체는 무슨 선이라서 못 가죠? 점근선이라고 못 가죠. 그럼 선생님 이거 답을 뭐라고 써요? 근데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써요? 0이라고 써요. 에? 선생님 0을 못 가져요. 맞죠? 0이라는 값을 못 가져요. 근데 답은 0이라고 써요. 그럼 여기서 멘탈이 붕괴되는 친구들이 생기겠죠? 생겼죠? 생겼을걸? 자, 생겼다 칩시다. 자, 여기서 설명 하나 합니다. 너가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잘 안 들어서 멘탈이 걸리는 거야. 자, 우리가 말하는 극한값은 함수 값일 때도 있지만 함수 값이 아닐 때도 있어. 자, 잘 들어. 나 이거 두 번 설명 안 해. 극한값은 일정이라는 말은 이걸 적어봤자 의미가 없어. 네 머릿속에서는 의미가 없어. 알겠지? 잘 봐. 극한값은 자, 어떨 때는 함수값과 일치.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경우도 있다. 얘들아, 이 문장의 다른 의미가 뭐야? 안 하는 경우도 있다죠. 알겠지? 아니 선생님, 극한값인데 진짜 숫자값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극한값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위에 거를 생략하고 뭐라고 설명했냐? 극한값은 목표 지점의 값이에요. 요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목표 지점의 값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괄호 2번 제가 정답을 안 적고 넘어왔어요. 왜 안 적고 넘어왔느냐? 요거 같이 두 개 묶어서 설명하려고 안 적고 넘어왔어요. 자, 이거 답이 뭐냐면요. 이게 답이 4예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4. 4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실제 이 다함수에다가 2 대입해보면 여기에 있는 여기가 시꺼멓게 칠해져야 4라는 숫자 값을 갖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극한값은 여기 보세요. 여기 그래프 여기 구멍 뚫려 있죠? 그쵸? 이 함수의 극한값은 하고 물어보면요. 답을 뭐라고 적어요? 4입니다 라고 적어요. 여기가 메워져 있던, 즉 함수값이 존재하던 존재하지 않던,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프를 타고 갔을 때 무슨 값? 목표 지점의 값을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극한값이에요. 목표 지점의 값입니다. 그게 실제로 시꺼멓게 칠해져서 존재하느냐? 이건 안 중요해요. 함수값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알아들으신 거? 목표 지점의 값이에요. 극한값은 무슨 지점의 값? 목표 지점의 값. 오케이. 그거 기억을 하세요. 자, 보로 이거 보세요. 이거 점점 그래프를 타고 가면요. 이 y값은요. 점점 작아지기는 하는데 0은 못 가죠. 그렇지만 목표는 뭐야? 이 그래프는 점점 x축에 가까워져 가면서, 즉 y값은 점점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목표 지점 값은 누굴까요? 0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극한값을 이렇게 0 적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목표 지점의 값이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4번. 자, 4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수함수 그래프 그리고 요번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달라고 그랬죠? 그쵸? 그리고 그래프 그려보라고 선생님 내볼게요. 마이너스 무한대 따라가 보라고 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극한값은 바로 점근선에 해당하는 x값, y값. 점근선에 해당하는 극한값은 x값, y값. ABC 한 거예요. ABC. 욕한 게 아니라요.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다 안 되면 던질 것 같아. 정신들 안 차리지. 다시 한 번 갈게요. 자, 극한값은 x값, y값. 아, y값. 뭘 그거 오버버 하고 있어. 아까 전부터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무조건 y값이라니까. 그래서 자, 그 점근선으로 다가갔을 때 무슨 값을 찾으랄까요? y값 찾으랄까요? 다가가는 걸 보니까 뭐로 다가가나요? y값이 0으로 다가가더라. 그러면 극한값은 얼마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0입니다. 0. 이게 수렴의 개념이에요. 수렴은 진짜 갖는다 개념이 아니에요. 수렴이라는 건 진짜 극값을 갖는다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요. 알아두죠? 다 갑니다. 아,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일정해집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B. 자, 합수의 발산. 자, 그래서 원래 문제 풀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이게 우리 수렴 발산 다 설명 한번 선생님이 저거 목차 설명할 때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 사진 찍어주시고, 자,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건 까보시면 안 돼요. 자, 저거 베이스로 계속 생각하는 거야. 누구를 만났을 때? 극한 문제를 만났을 때. 만나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극한값 구하세요.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는 뭐? 그릴 수 있느냐? 그릴 수 있느냐? 아, 그릴 수 없구먼? 그럼 그릴 수 없으면 이제 계산해야 되겠구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직 계산하는 방법은 설명 안 해드렸어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자, 잘 쫓아오세요. 자, 우리 여름방학, 지금 여러분들 여름방학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업 실수도 막 잡고 했죠? 그쵸? 나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업 실수를 잡은 거예요. 그만큼 빨리 해야 되잖아요. 실수를 잡은 만큼 빨리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중간에 깨워요, 집중시켜요. 대답 못하는 거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요. 이러면 수업 실수 작은 거 그냥 다 거기다 때려 박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그럼 누가 이거를 방지를 해줘야 되지? 여러분. 되지? 내가 너를 버리고 가지 않게끔 빨리빨리 쫓아와야지. 정신 차리고. 자, 꼭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문제. 함수의 발산. 함수의 발산. 여기도 뭐 장황하게 엄청 어렵게 써놨는데 그냥 발산은 수렴 아니면 발산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이제 한번 부드럽게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수렴 아니면 뭐라고요? 발산이에요. 발산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됐죠? 읽고 아, 이런 것도 발산, 저런 것도 발산, 저런 것도 발산. 아, 저런 게 발산이구나. 이러면 끝이에요. 자, 가볼게요. x값은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 이것도 이렇게 써놓을 필요 있나요? fx는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다. 가까워지지 않으면 발산이에요. 자, 함수 fx가 어떤 값으로 수열하지 않나요? 반품할까요, 우리 이렇게? 아, 진짜. 수렴입니다. 그거 오타예요. 오탈자예요. 아니, 이제 이 회사 그냥 망하기로 했나봐. 굉장히 큰 출판사인데. 자, 이거 전화 걸어서 문상 받으세요. 그리고 쌍욕도 받으세요. 때려치라고 이런 거. 책 만들지 말라고. 환불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알겠죠? 자,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특별한 경우는 두 가지 있답니다. 아주 커지거나 아주 작아지거나. 자, 아주 커지거나 어떻게 표현해요? 배웠어요. 아주 커지거나 플러스 1. 아주 작아지거나 마이너스 1. 야, 아주 작아지거나를 0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0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아주 작아지거나. 자, 오케이. 자, 회색 박스 읽을게요.
x가 a로 갈 때 함수의 발산 바로 1번 함수의 fx에서 x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모든 교재에 이렇게 써놔요. 이게 수학적인 의미라서. 알겠지? 대충 읽으시면 돼요. x가 a로 갑니다. 그 뜻이에요. 이 문장 자체가. 앞으로 요 문장 나오면 선생님 그냥 x가 a로 갑니다라고 읽을 거예요. 알지? 뭐로 가까워질 때 이런 말 안 할게요. 자,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하고 플러스 무한대. 자, 플러스는 생략합니다.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살펴보시면 뭐 대략 이런 거예요. x가 a로 가는데. 자,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를 따라서 빨간색 화살표를 쫓아가면 y 값은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목표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위로 쭉 하면서 어디까지 커질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커지니까.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뭐다?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원래 봐. 자, 함수 fx에서 x 값이 a로 가까워질 때 fx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해놓고 무한대 기호 나타내시면 되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그래요. x가 a로 다가가죠. 다가갈 때 그래프를 타고 y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봅시다. 아이고 지하 끝까지 가요. 땅 파고 가고 있어요. 맞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y 값이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얘네들은 일정한 값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거죠.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발산? 이렇게. 자, 그 다음 밑에 1 들어갑니다. x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질 때, 즉 x가 무한대로 가거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밑에 회색 박스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때 fx의 값이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읽을 필요가 역시 없다. 선거라. 이 두 번째 회색 박스 선그으세요. 야 얘들아 선그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줄만 그어주는 거야. 알지? 알고 있지? 아까 말했어. 오케이 선그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읽을 거 없어요. 읽을 거 없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15페이지. 자 선생님 진도를 빨리 나가드리기 위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멈추지 맙시다. 자 3번 3번에 1번 자 극한을 조사하세요. 조사 뭐예요? 구하세요도 아니에요. 구하는 방법 너 모르지? 그러니까 조사해봐. 확인해봐. 아니 확인은 어떻게 해요? 조사를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잖아요. 야 너 숙제 했어 안 했어? 네? 조사한다 그러잖아요. 조사한다 뭐야? 가서 살펴보겠다는 거죠. 자 살펴본대요. 본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아 결국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세요? 그런 얘기나.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선생님 첫 번째 거 제가 그래프 못 그리겠는데요? 유리함수인데요. 얘가요 제곱이 붙었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맞죠? 자 분명히 확실하게 안 배운 함수예요. 안 배운 함수입니다. 알겠죠? 안 배운 함수예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른쪽 여러분들 거기 답지 그림처럼 생겼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답지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 안 가르치고 여러분들 미분 푸세요 그러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은 거예요. 안 배웠으니까 못 그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집은 뭘까요? 미친 거예요. 이 문제집. 알겠죠?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다른 교과서들도 이렇게 미쳐있다는 거예요. 얘만 미쳐있으면 다행인데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교과서나 문제들이 다 미쳐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선생님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은 뭐예요? 대책은 이거 그리는 방법 배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프 보세요. 대충 이렇게 생겼구먼.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확인만 한다. x가 누구로 갈 때? 2로 갈 때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답지에서 확인만 하시면 돼요. 다시는 나올 일 없다. 나올 일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3번 문제요. 아니 근데 모든 문제집들이 3번 문제가 그렇게 말이 안 되면
싫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 몇 년 동안 이걸 싫었는데 말이 안 되면 개정하면서 뭔가 바꿨어야 되잖아요. 그쵸? 안 바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유 설명이 돼요. 자, 3번에 읽어보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문제에서 조사하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자 아까 저쪽에 넣었던 거 극한 문제 풀이라고 생각합시다. 극한값을 구할 거예요.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릴 수 없어요. 그릴 수 없습니다. 그릴 수 없으면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계산하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계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라고요? 계산하는 문제예요. 이게. 이 문제가 뭐 하는 문제? 계산하는 문제. 계산도 자 계산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두 가지. 무슨 형 무슨 형? 답 정해진 거 정형. 답 정해진 거 정형. 알겠지? 답 안 정해진 거 정형. 됐어요?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뭐냐? 자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 거지만 정형입니다. 이 친구 뭐라고요? 정형이에요. 정형. 선생님 이게 왜 정형이에요? 자 그냥 듣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 안 돼요. 안 가르쳤어요. 나 이거 두 가지 다 안 가르치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오늘은 뭘 다 알겠다가 아니라 느낌만 받으세요. 느낌만. 느낌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억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긋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 긋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버려야 돼. 자, 그래서 정형 배울 건데요. 뭐 할 거냐면 x가 2로 가요. 그래요? 그러면 x에다가 2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2로 다가가요는 진짜 2예요? 2가 아니에요. 진짜 2는 아니에요. 2보다 좀 클 수도 있고 2보다 좀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진짜 2가 아닌 놈에서 2를 빼요. 2에서 2 빼면 뭐 돼요, 여러분? 0 되죠? 0이 되는데 진짜 두 개 있는 거에서 진짜 두 개를 빼면 다 사라져서 0이거든요. 근데 찐으로 두 개는 아니고 두 개에 가까워지고 있는 놈에다가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0이 아니라 0에 가까워져요. 뭐에 가까워져요, 이 친구가? 이 분모는 0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져요를 선생님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자, 이게 목차에서 설명했던 무한소예요. 0에 가까워지는 값. 근데 기호로 그냥 0이에요. 0에 가까워진다면 따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쟤는 곧 사라져. 근데 그걸 표현 못 하겠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0으로 표현하고 무한수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무한수라고 한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거 정형이라고 그랬죠. 계속 칠판 봐야 될 텐데 책 찾고 있네. 내가 목차 시간에 설명했는데 무한수 책 뒤져도 안 나온다고. 그걸 찾고 있으면 어떡하냐. 자, 뽑아. 요게 정형이라고. 아니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보여요? 잘 보세요. 여러분 분모 0이고요. 분자는 1이에요. 이제 생각하는 띵킹 생각. 정형은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답이 나와. 잘 봐. 분모라는 건 나누는 값이지. 알겠지? 분모라는 건 뭐 하는 값이지? 나누는 값이잖아. 피자가 있어요. 자, 피자가 있어요. 선생님이요? 두 조각으로 나눌게요. 그럼 2분의 1. 맞죠? 피자가 있어요. 네 조각으로 나눌게요. 4분의 1. 맞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요, 실제 이 분모라는 건 나누는 값인데요. 자, 나누는 수가요. 나누는 수가 커지면 아까처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점점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즉 분모가 커지면 점점 작아져요. 분수는. 자, 분수는요 특징이 뭐냐면 분모가 커져요. 자, 분자는 고정인데 분자는 고정시켜놓고 생각할게요. 분모가 커져요. 그럼 이 전체 값은요. 전체 값은 계속 작아져요.
8분의 1 조각, 16분의 1 조각, 100분의 1 조각 점점 작아지죠. 점점 작아져. 그런데요, 자, 분자는 고정인데 그럼 분모가 작아지면 원래 100분의 1 조각에서 10분의 1 조각 커졌죠? 4분의 1 조각 커졌죠? 2분의 1 조각 커졌죠? 즉 분모가 작아질수록 전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즉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분모가 0에 가까워질 때 분자가 고정이면 얘는 무슨 값을 갖게 되느냐? 무한대 값을 갖게 돼요. 무한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값이 돼요. 알겠죠? 자, 이 정형이라는 친구들은 전부 다 이렇게 예측해서 얻어낸 다음 기억하는 값이에요. 상식선에서 뭐해서? 예측해서 얻어내서 기억하고 있는 값. 이해됐습니까? 그게 정형이에요. 정형 중에 하나인 거죠. 0분의 1. 그죠? 위에가 고정이야? 그러면 밑에가 커지면 어떻게 돼? 전체는 작아져. 작아져.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 밑에가 점점 작아지면 전체는 어떻게 돼? 커져. 그래서 제가 요거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일정한 값 상수 A고 분모가 계속 커지면, 즉 분모가 무한되면 전체 값은 점점 작아져서 사라져요. 무한소가 됩니다. 다음, 자, 분자는 고정인데 분모가 점점 작아져요. 무한소예요. 그럼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집니다. 무한대가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 1번 문제는 이 그래프 그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리지 않고 이렇게 푸는 문제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살짝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로 2번 가보세요. 발로 2번. 자, 발로 2번.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1분의 -1 이렇게 생긴 자,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이건 뭐죠? 나는 안 되겠어요인가요?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뜻인가요? 그 표현이 어디까지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슨 함수고요? 1차하고 상수항이니까 유리함수인데 지금 분모의 절대값을 쳐놨어요. 그럼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그냥 유리함수일 뿐이에요. 알겠죠? 자, 절대값 기호가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열심히 배우셨거든요. 배웠어요. 이제 까먹었죠? 까먹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저는? 자, 까먹었으면 집에 가서 찾아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나올 때마다 본다. 두 번째 방법. 자, 자기 뇌의 특성에 맞춰서 하세요. 난 나올 때마다 보면 다 뒤죽박죽이다. 그럼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 친구 보시면, 이 친구 보시면 먼저 누구를 그리나요? 얘는 x-1분의 -1이라는 요 그래프를 그린다. 자, 그럼 그리러 가봅시다. 아까 제가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맞죠?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 x축, y축. 자, 점근선 찾으셔야 돼요. 자, 이미 가분수인가요? 대분수인가요? 대분수죠. 대분수기 때문에 이제 분모가 뭐 되는가? 0 되는가? 고개 가로 세로 젓지 마. 싫어, 하지 마. 설명하는데 이렇게 져버리면 어떡해. 나는 글렀네.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 오늘은 잘 몰라도 돼. 선생님이 원래 여기는 대충 설명하고 넘어갈까 했어. 대충 설명할까 했거든. 근데 니네한테 이거 촬영하잖아요. 다 꼼꼼히 일단 다 보여주고
뒤에 가서 너가 공부를 했을 때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다 보여주는 중인 거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 안 돼? 괜찮아. 그냥 받아들여. 넘어가. 나중에 되면 극한이 제일 쉬워. 여기 있는 애들 중에 극한 문제 틀리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 걱정하지 말라고. 그 정도로 쉽다고. 선생님 나중에 가르쳐주잖아요. 이거 초당 한 문제씩 풀어요. 책이 더러울 뿐이야. 책이 오지게 더러워. 알아들었어? 믿음을 가져.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다 맞춰줄게. 대신 조는 건 안 돼. 졸면 아예 그 시간만큼 날아가는 거야. 제발 졸지 마. 너 내가 민주 잘하고 그랬잖아. 너 말 안 들어가고 그러는 거야. 말 안 듣고 병이야, 병. 알겠지? 왜 그렇게 말들을 안 들을까? 말 들어야 돼.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정근은 찾아. X는요. 아까 했던 거하고 있는 거야. Y는요. 그 다음에 요거 부어봐. 분수. 그럼 몇 사분면 몇 사분? 2사분면 4사분면. 오케이. 대충 그려. 그렸어. 근데 이 노란색이 끝난 게 아니야. 여기다 뭐 씌울 거야? 정근선 씌울 거야. 아니 정근선이 절대값 씌울 거야. 아니 절대값을 씌우는데 어디다가 씌워놨어? 여기다 씌워놨어. 사실은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을 때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로 뭐 나눠서 그래프 그리세요 이렇게 설명해야 맞거든. 근데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절대값을 통으로 씌웠을 때 할 수 있는지 궁금해갖고 한번 해보는 중이에요. 할 수 있나 궁금해서.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하신가요? 전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x라는 변수 통째의 절대값이 씌워졌습니다. 이 x라는 변수 통째의 절대값이 씌워지게 되면요, 여러분들 여기 통째가 0 되는 값, 즉 x는 1이라는 녀석을 축으로 해서 뭐 하면 돼요? 접으시면 돼요. x는 1을 축으로 해서 뭐 하면 돼요? 접으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x는 1을 축으로 해서 접으면 선생님 여기도 이렇게 생기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생기고요. 큰일 났는데요. 자, 이거 다 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넘어갔더니 안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립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 말고 다른 학원 또는 다른 강의에서 배운 친구들은 이렇게 야매로 배우고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안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가 요령을 사용해서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항상 절대값 기호안이 절대값 기호안 x-1이 양수일 때 요때 그래프를 그립니다. 양수일 때만 그래프 그리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요. 그럼 양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넘겨보시면 x가 뭐보다 큰 쪽만 그리라는 거예요. 1보다 큰 쪽. 누구만 남아야 되는 거야? 이거 없어야 되는 거야. 뭐가 없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하시려고 그러면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거 노란색만 그려줘야 돼. 뭐만 그려줘야 돼? 이거 배워주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야? 배우고 있는 거야? 듣고 있는 거지? 그것만 그리는 거야. 이것만 그려놓고 양수일 때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 기호안이 0 되는 녀석을 축으로 해서 대칭 이동시키세요. 선생님의 모든 절대값 함수 그래프 공식은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1학년 때 저한테 배운 친구들 다 이렇게 배우셨고, 이제야 배우는 친구들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값 나왔네. 당황하지 마세요.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만 절대값 요 벗겨서 요 범위 내에서만 그래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안이 0 되는 녀석만 축으로 해서 접습니다. 그래서 완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오케이? 이렇게 생겼고요. 요때가 1인데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갑니까? 1로 다가갈 때, 1로 다가갈 그때 y값은요. 1이라는 친구로 다가갈 때 그래프 타고 y값은 저기 땅바닥을 툭툭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거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다시 무한대. 됐나요, 여기까지? 자, 절대값 기호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했어요. 자, 3번은 당연히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먼저 2차 함수니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됐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요, 저 함수 원래 정말 드럽게 못하거든요. 절대값이요. 저는 걔만 나오면 도망가네요. 어떡하죠? 수능 봐야 되네. 자, 극한은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 맞을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프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거 가르쳐드려요.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더 빨라요. 그 방법으로 푸는 게. 알겠죠? 맨 마지막 단계 딱 가르쳐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오세요. 그래프 때문에 이거 접을까? 이러지 마시고 시작부터 접지 마시고 그냥 쫓아오세요. 그냥 선생님이 이거 내가 복습하라고 가르쳐주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복습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야.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그래도 하나라도 알아들으라고 가르쳐주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사실 이거 싸그리 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필요해요. 정형 막 이렇게 정형 이렇게 쉬운 거 있죠? 쉬운 건 필요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지금 방금 설명한 것 중에 필요한 거 이거 무한소 개념 이거 필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정형 중에 하나 요거 필요해요. 원래 정형들 싹 묶어서 다음 시간 정리해줘요. 자, 요거 사진 찍으시고 사진 찍으시고 잠깐 쉬는 시간 넣도록 하겠습니다.